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8살에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갔지만 67세의 땅 부자가 된 한 할머니의 눈물겨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분의 50년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윤미정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엔 50년이 넘는 세월의 무게가 묻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안 치며 그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겠어. 창밖으론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그 땅들이 요즘 사람들 입에서 자신을 땅 부자 할머니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미정 할머니는 그 별명이 여전히 낯섭니다. 땅 부자? 자신은 그저 버텨온 사람일 뿐인데 말입니다. 밤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머릿속엔 아득히 먼 과거가 떠오릅니다. 5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15살 윤미정이 살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컸습니다. 2층 양옥집의 넓은 마당, 그리고 집 뒤편으론 의부사버지 강태호가 운영하는 대형 금속 가공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나는 철 냄새와 기계 소음은 어린 미정에겐 일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는 쇳소리, 낮이면 드나드는 큰 트럭들, 저녁엔 일을 마친 직원들이 줄지어 퇴근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미정의 어린 시절을 채우는 배경이었습니다. 의부사버지 강태호는 마을에서 큰 손으로 통했습니다. 7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들어온 그 남자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미정을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미정아, 뭐 필요한 거 없냐?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물어보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공장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던 그 시기에 강태호의 금속 가공 기술은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큰 건설사 사람들이 직접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공장 앞엔 늘 납품을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 수는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정은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새 신발, 최신 유행하는 옷, 그리고 학원비도 아낌없이 지원받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미래가 밝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봄,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의부사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전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농담도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밥상 앞에서도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가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어도 아냐, 괜찮아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공장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찬 기계 소리 대신 이따금 멈춰 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트럭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미정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17살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 가고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고 밤이 되면 불안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미정은 공장 앞에 줄지어 선 검은색 승용차들을 보았습니다. 평소 보던 트럭이나 화물차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광이 나는 고급 승용차 서너 대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공장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꽉 쥐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럴 순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거실엔 낯선 남자들이 서너 명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의부사버지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번 주 안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렸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나간 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의부사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 목소리엔 미정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정문에 커다란 봉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압류라고 쓰인 그 딱지는 미정의 눈에 마치 죽음 선고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다는 고참 직원은 의부사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사장님, 저흰 어디 가서 뭘 하고 삽니까? 강태호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퇴직금조차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미안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었고 의부사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반 친구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정이네 집 망했대. 공장 문 닫았대. 그리고 일주일 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잠에서 깬 미정은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의부사버지와 어머니가 급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정이 계단을 내려가자 두 사람은 이미 큰 가방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의부사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를 가방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어머니가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아, 짐 싸라. 지금 당장. 의부사버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할 시간 없어. 우리가 지금 여길 떠나야 한다. 빨리. 미정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절박한 표정에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황급히 옷가지와 교과서 몇 권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의부사버지가 몰던 낡은 승용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대문을 빠져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강태호 맞지? 하지만 차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이, 그 공장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2층 집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것을. 차는 새벽 어둠을 뚫고 어디론가 달려갔습니다. 의부사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우린 왜 도망치는 거지?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론 아직 잠든 마을이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갈 때마다 미정은 자신의 과거가 하나씩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잣집 딸 윤미정. 그 이름은 그날 새벽 그 차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빛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뿐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는 걸 보며 미정은 이상하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때의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긴 터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터널이 50년이나 계속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망친 지 사흘째 되던 날, 세 식구는 작은 항구 도시의 허름한 동네에 짐을 풀었습니다. 의붓아버지 강태호가 어떻게 구해온 건지, 콘크리트 벽이 습기로 얼룩진 단 한 방 하나가 그들의 새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방 크기는 고작 6평.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그나마도 채광이 안 되는 쪽을 향하고 있어서 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선 비라도 오면 물이 새는 듯한 얼룩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가 작은 소리로 울먹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2층 양옥집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큰 소파가 있고 미정의 방엔 책상과 옷장이 따로 있던 그 집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급히 싸온 옷가방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바닥에 좌식 밥상 하나 놓고 밥을 먹어야 했고 밤엔 이불 세 채를 나란히 깔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작은 방 안이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미정이 아빠 이러지 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강태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뭐라도 해야겠다. 너는 학교 가고 엄마는 장사를 좀 해볼게. 2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한다는 말에 미정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새벽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수레에 LPG통과 냄비를 싣고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도 비 오는 날에도 어머니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정은 전학을 갔습니다.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는 너무 멀었고 무엇보다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새 학교는 항구 근처의 오래된 학교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삐걱거리는 책걸상, 그리고 대부분이 가난한 집안 아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입던 깨끗한 교복 대신 어머니가 시장에서 싸게 사온 헌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갈 형편이 안 돼서 자주 굶거나 빵 한 개로 때웠습니다. 그래도 미정은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아번 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자신이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단칸방 문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아니었지만 뭔가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태호 씨 댁 맞죠? 한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물었습니다. 미정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미정을 알아본 듯 했습니다. 딸이구나. 아버지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오늘 강 사장님 꼭 만나고 가야 하거든. 남자들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미정은 방 안에서 떨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어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앞의 남자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강 사장 부인 맞죠? 남편 어딨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그래도 빚은 남았잖아요. 5천만 원. 이자까지 치면 지금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그 숫자를 들은 순간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돈 어디서 구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데.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다음 주까지 일부라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남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빚쟁이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때론 밤늦게, 때론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떡볶이 장사로 번 돈은 겨우 월세와 밥값을 대는 정도였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찼습니다. 의부사버지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가끔 나가는가 싶으면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 사람이 예전엔 자신을 친딸처럼 아꼈던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은커녕 원서 쓸 돈도 없었습니다. 졸업 후 미정은 작은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8시간 설거지와 홀 서빙을 하며 한 달에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머니와 미정이 번 돈을 합쳐도 생활비를 대기엔 빠듯했습니다. 빚쟁이들은 여전히 찾아왔고 협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정이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장롱 서랍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정이 달려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미정아, 그 사람들이 왔었어. 어머니의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볼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 안에 1,000만 원이라도 가져오래. 1,000만 원. 절망적인 숫자였습니다. 미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누이고 상처에 약을 바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해. 이러다간 엄마가 죽겠어. 다음 날 식당에 출근한 미정은 같이 일하는 선배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선배는 미정을 물끄러미 보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해? 아주 많이요. 선배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은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여기 전화해봐. 내 아는 오빠인데 아르바이트 자리 소개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좀 복잡한 일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미정은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경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멍든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편 남자는 친절했습니다. 아, 선미 친구구나. 만나서 얘기하자. 어려운 일 아니야. 다음 날 만난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일은 간단해. 짐 하나만 서울까지 전달해주면 돼. 그럼 100만 원 줄게. 짐이요? 뭔데요? 그건 몰라도 돼. 그냥 역 앞에서 받아서 서울 가서 누구한테 주기만 하면 돼. 미정은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컸습니다. 한 번만이에요. 정말 한 번만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미정은 역 앞에서 큰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남자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미정은 그 가방을 들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돈 생각에 참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100만 원이야. 엄마한테 줄 수 있어.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하기 직전 기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짐 검사합니다. 미정의 가방이 열렸습니다. 그 안엔 불법 약품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저는 몰라요. 그냥 전달만.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18살 윤미정은 그렇게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미정은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법정에 나와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이 애는 저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못나서 빚에 쫓기니까 제발. 하지만 판결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징역 2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녀는 교도소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론 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교도소 정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18살 소녀의 자유는 그렇게 쇠창살 뒤에 갇혔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윤미정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점호를 받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가서 단순 노동을 했습니다. 점심은 차가운 밥과 국 한 그릇. 저녁엔 좁은 감방으로 돌아가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 착한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같은 감방에 있던 50대 여성이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애야,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돼. 그게 인생이야. 그 말이 미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였습니다.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를 매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년 만에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날. 20세가 된 윤미정은 두 손에 작은 짐가방만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2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한 햇살이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가 마중 나와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 1시간 하지만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미정은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음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미정은 버스를 타고 집이 있던 항구 도시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당기니 잠겨 있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미정이니? 나왔구나. 엄마 어디 갔어요? 아줌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정아, 너희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도 못 가고 단칸방에서 그렇게 미안하다. 내가 연락할 길이 없었어.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동안 버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버텼는데 그 어머니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요? 강태호 아저씨는요? 그 사람? 너 들어간 뒤로 실종됐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미정은 며칠 동안 방황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출소한 전과자를 반겨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그리고 땅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지키라고 했어. 언젠가 쓰일 거라고. 땅 문서를 펼쳐보니 시골 어딘가의 밭 몇 필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물려받았다는 외딴 땅이었습니다. 거기 가봐. 내가 갈 곳은 이제 거기밖에 없어. 미정은 그 땅 문서를 꼭 쥐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포장 길을 1시간 넘게 걸어 드디어 어머니가 남긴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상상 이상으로 황량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밭, 끊어진 울타리, 그리고 한쪽 구석엔 반쯤 무너진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갈 곳이라고. 미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출소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곳은 이렇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땅에서 돈이 나와야 기적이지. 젊은 애가 저런 곳에서 혼자 뭘 하겠어? 곧 포기하고 떠날 거야. 하지만 미정은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줄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미정은 무너진 움막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바람이 틈새로 들어와 몸을 얼렸습니다. 천장에선 별이 보였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걸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을 흘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이 땅을 남겨준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는 날 믿었어.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삽을 들었습니다. 잡초를 베고 돌을 골라내고 땅을 일궜습니다. 손엔 물집이 잡히고 등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움막을 수리했습니다. 판자를 구해다 구멍을 막고 비닐을 덮어 비가 새지 않게 했습니다. 작은 화덕을 만들어 밥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저 애 진짜 버티네. 혼자서 저걸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전과자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미정은 상관없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미정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감자, 고구마, 배추. 농사를 지어본 적 없었지만 책을 빌려다 읽으며 배웠습니다. 여름엔 땡볕 아래서 풀을 뽑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피부는 까맣게 탔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가을엔 처음으로 수확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키운 작물들이었습니다. 감자를 캐며 미정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엔 움막에서 홀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화덕에 불을 지피고 이불을 열어 겹덮고 잠을 청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5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정은 그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움막은 조금씩 집다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이거 먹어봐. 어느 날 옆마을 할머니가 김치를 한 보따리 가져왔습니다. 혼자 사는데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 따뜻함에 미정은 또 울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미정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 결혼 안 해? 여기서 평생 혼자 살 거야?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이 땅이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60대가 되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땅을 일궜습니다. 그 땅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미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버텨온 이 땅이 곧 엄청난 기적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요. 윤미정이 그 땅에서 40년을 버텨온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승용차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손엔 큰 도면과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래? 개발 들어온대. 여기를?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이 도시 확장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도로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미정도 회관 뒤편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도로가 들어온다고, 신도시가 생긴다고. 일주일 후 집 앞에 부동산 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윤미정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혹시 토지 매도하실 생각 있으세요? 미정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매도요? 이 땅을요? 네.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얼마인데요? 업자가 말한 금액을 듣고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평당 100만 원입니다. 여기 토지대장 보면 500평 정도 되시니까 5억.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 확인해 보세요. 업자가 내민 서류를 보니 정말로 이 지역이 도로 계획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구간에 말입니다. 미정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일까? 내가 40년 동안 버텨온 이 땅이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진 거였나? 다음 날부터 부동산 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모두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6억, 어떤 이는 7억까지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미정이가 대박 났네. 40년 버틴 보람이 있네. 우리도 땅값 오르려나? 하지만 미정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산이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홀로 버티며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울고 웃고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이 땅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미정은 결정했습니다. 일부만 팔기로요. 도로 들어가는 부분만 팔고 자신이 사는 집 주변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전부 팔아버리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온 날 미정은 은행 직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이게 현실이 안 느껴져서요. 평생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몇천 원, 몇만 원을 아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3억이 넘는 돈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내 것일까?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넌 버텼잖아. 넌 포기하지 않았잖아. 미정은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남겨준 땅 제가 잘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멀리 사는 친척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정아, 나 사촌 오빠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미정 누나, 저 기억하세요? 제가 좀 어려운데? 미정은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겐 달랐습니다. 평생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몇몇 어르신들에게 미정은 선물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새 이불이에요. 할머니가 예전에 저 도와주셨잖아요. 아이고, 이럴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마을 회관 수리 비용도 냈습니다. 낡은 지붕을 고치고 난방 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미정이가 큰일 했네. 저렇게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하지만 미정은 그저 담담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텨온 것 뿐이었습니다. 개발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년 뒤 미정이 살던 산골 마을 입구에 넓은 도로가 뚫렸습니다. 그 옆으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오지 않던 그곳이 이제는 사람들로 붐비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남겨둔 땅의 가치도 계속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평당 200만 원 드릴게요. 하지만 미정은 팔지 않았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팔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놓치면 후회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전 이미 충분해요. 업자가 돌아간 뒤 미정은 자신의 작은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난 여전히 나니까. 저녁이 되자 미정은 작은 의자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멀리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미정은 지난 50년을 떠올렸습니다. 15살 부잣집 딸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던 날. 18살에 감옥에 갔던 날. 20살에 출소해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왔던 날. 그리고 40년 동안 홀로 버텨온 모든 날들. 내가 가진 건 땅이 아니었어. 버텼던 시간이었구나. 미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행복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 어머니가 남긴 땅을 잘 지켜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도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67세가 된 윤미정 할머니는 요즘 마을의 작은 명사가 되었습니다. 땅 부자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지만 정작 본인은 예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마을 회관에 나가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라서요. 미정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요. 이야기해드리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부잣집 딸로 태어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이야기. 빚에 쫓기며 어머니와 단칸 방에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18살에 감옥에 갔던 이야기. 사실 전 범죄자였어요. 그 말에 젊은이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빚쟁이들이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전 미쳤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돈을 벌려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8살에 전과자가 됐으니까요. 출소해도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옥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애야,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돼. 그게 인생이야.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어요. 넘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거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출소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니가 남긴 땅에 가서 다시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저 땅에서 돈이 나와야 기적이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팠어요.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홀로 움막에서 4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 그 땅이 저를 구해줬어요. 젊은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18살에 감옥에 갔던 것?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요? 물론 하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수도 없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순 없었어요.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감옥에서 배운 교훈이 제 평생을 지탱해 줬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 미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후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갖고 온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작은 집과 텃밭만 남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제가 버텨냈다는 게 자랑스러워서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정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께 떳떳해요. 엄마, 저 잘 살았어요. 엄마가 남겨준 땅 제가 잘 지켰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을 회관을 나서며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동네 학교에 초청받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중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정이 인사하자 아이들도 인사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좀 길고 슬픈 이야기지만 끝은 따뜻해요. 미정은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잣집 딸에서 도망자, 전과자, 그리고 땅 부자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50년. 아이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정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출소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을 때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남긴 땅을 보고 생각했죠. 엄마가 날 위해 남긴 거야. 포기하면 안 되라고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은 길어요.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버티고 또 버티면 인생은 반드시 길을 열어줘요. 제가 증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가와 미정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들 때 할머니 생각할게요.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미정은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살 거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다니. 저녁이 되자 미정은 텃밭에 나가 상추를 땄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이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미정에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별이 떴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 살았죠? 엄마 자랑스럽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웃었습니다. 67년의 인생. 그중 절반은 고통이었고 절반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정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이 살아낸 그 50년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버텨낸 시간이. 넘어지고 또 일어선 용기가.
그것이 윤미정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윤미정 할머니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잣집 딸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18살에 전과자가 되었지만 67세에 땅 부자가 된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버티고 또 버티면 인생은 반드시 길을 열어준다는 것.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미정 할머니가 감옥에서 배운 단 한마디.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면 된다. 그게 인생이다. 이 말이 그분의 50년을 지탱했고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미정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넘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